여자들이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많을까요? 저도 이번에 은행에 들렸는데 은행에 있는 아가씨들 중에 거기 한 2사람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그 삼성 서비스 센터도 갔는데 여자분도 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부어 있나요? 예. 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니까. 갑상선은 처음에는 항진증이 와요. 항진증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가면역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갑상선이 적게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라고 갑상선 그게 항진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그때 고치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모르고 지나는 거죠. 지나면은 그 이제 염증이 커져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드는 거예요. 적게 만드니까 그게 어찌 돼요? 저하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전부 다 딱 버려. 목을. 그래갖고 호르몬을 먹어야 되거든요. 갑상선 호르몬. 수술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속 약을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먹기 때문에 호르몬을 먹어가지고는 그 염증이나 없애고 재생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외제차로 바뀌어요. 선생님, 근데요, 그걸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나요? 신진대사 작용을 도와주거든요. 아, 신진대사 작용. 예, 신진대사. 특히 미네랄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더위나 추위를 잘 느끼고 그렇게 되지. 삼투압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삼투압 조절이 안 된단 말은 나중에는 적혈구 만드는데도 이게 영향이 가요. 적혈구 만드는데 우리가 침을 나가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게 하려면 대저에다가 침을 넣잖아요. 방광수에 대저에 넣는데 그 대저가 많은 거냐면 갑상선 조절하는 그 혈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요. 갑상선뿐만 아니고 모든 병이 딱 2가지예요. 원래 원인이.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병이 거의 다가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습관병이라는 거는 생활 습관한테 특히 음식을 좋은 식품을 먹는 거죠.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면 몸에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말하는 많이 먹기 시작하는 걸 먹방 그분들이 나중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수면 단축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산소, 저에너지 이를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하고 2번째는 스트레스를 뭐를 스트레스를 합니까? 몸에 휴식을 줘야 되는데 자신이 몸에 휴식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너무 부지런히 한다든지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아이들은 그걸 책임 맡아서 그냥 끝까지 대해준다든지 또 야근을 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을 나누어서 하고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계속하면 교감신경이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감신경에 의해서 과립구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산소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100kg 중에 과립구라고 하는 과립이 산소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활동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폭탄으로 쓰면 그게 터지면은 세포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라는 게 100kg 중에 과립구가 60%를 넘어선 것만큼이 어디에 가서 공격을 하느냐. 공격하는 자리가 병명이 되는 거죠. 갑상선에 붙으면은 갑상선이 되는 거고, 위에 붙으면은 위염, 창자에 붙으면 다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이 일으키는 그 병을 원래 하시모토 병이라 하거든요. 일본 사람이 이제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분이 치료법을 개발하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일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더 쉬도록 만들어주는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약을 먹거나 아무리 보충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교감신경은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 못하는 범위 내로 자율신경이 자율 조정할 수 있는 대로 수동으로 우리가 내려줘야 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자율신경을 내리는 거는 신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라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반드시 내려주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거지. 내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링 하는 거 있었죠? 그걸 하든지, 이게 뭐예요? 알아요? 기침을 금중에다가 기침을 오면서 약을 먹어야 되죠. 그래야 약발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무슨 약을 먹어도 당이 안 내려가요. 왜냐면 부신해서 당을 만들어버려요. 스트레스 걸리는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치료를 하려면은 갑상선에 그 제일 좋은 약이 아요다인하고 포타시움 아요다이드거든요. 이거를 효과가 있으려면은 가리구를 60% 이하로 내려줘야죠. 수동으로. 그 수동으로 내려주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중충혈에다가 임파구를 올리면 가리구가 쑥 내려가요. 임파구를 올린 것만큼 가리구가 쑥. 그러니까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할 때 중충에다가 티침을 딱 이거로 하면 가리구가 어디 가서 붙느냐? 그 병명이 되는 거예요. 여튼 간에. 갑상선에 붙으면 갑상선 염이 되는 거고, 위에 붙으면 위염, 창자벽에 붙으면 창자염 다 이렇게 이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잘난 척하고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그 병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은행이나 뭐 이런 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고객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실력이 없어요. 그러고는 또 오후에 되면 퇴근하면은 바로 퇴근을 안 해줘요. 잔업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저하증으로 가면은 안 낫습니다. 저하증을 가기 전에 항진증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낫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진증에서 보통 치료를 안 해요.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상선 암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병원에 가면 목을 딱 버려요. 그래가 다 암이라 해가지고 긁어내고 수술을 해가지고 호르몬을 계속 먹어요. 갑상선 오면 갑상선 호르몬을 먹여요. 호르몬을 먹이면 안 낫고 계속 먹여야 돼요. 낫게 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염증약이 제일 좋은 게 뭐다? 아이라인하고 이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이 두 개를 알코올에 녹인 거를 알코올 틴처로 하는 거예요. 물에 녹인 것을 누구를 이용해? 알코올하고 그리세린에 녹인 것을 못 쓰겠어요. 염증을 우리 몸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알고 보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게 내려가면요, 그하고 만난 모든 충은 다 죽어버려요. 그마치 살균력이 굉장히 좋고 몸에 해를 미치질 않아요. 중금속을 해독을 시키죠. 또 방사선 있죠. 다 해독시켜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쓸모가 좋습니다. 항진증이 먼저 온다. 그다음에 저하증이 온다. 그러니까 항진증 올 때 그게 저하증 가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제가 보는 데는 전철 타고 가면서 또 보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여자분들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아, 저분도 기구나. 근데 그때는 아이오다인이 지금에 나와 있는 게 세 가지 좀 있거든요. 근데 아이오디 50을 12.5, 6.25 이렇게 있거든요. 세 가지인데 좀 많이 먹어야 된다. 자기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었군요. 여기 그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있잖아요. 저게 중요한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여기서 한 5개만 돼도 이게 항진증이에요. 지금의 그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어요. 제가 막 은행 갈 때마다 그거 보면 한 분씩은 다 있어. 특히 세부 서비스 센터, 거기에 대인관계에 취급하는 여자분들이, 직원들이 그 스트레스가 다 걸리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를 하면 되는데, 치료가 되면 항진증에서는 치료가 잘 되는데, 저하증으로 내려가면 안 잘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